자, 자, 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할 거야. 뭐 근이 뭐 0보다 크네. 뭐 아니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네. 뭐가 뭐보다 위에 있네, 아래에 있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지금 그 유형 34와 관련된 문제들이 절대부등식 문제랑 양수인근을 하나 갖고 음수인근을 하나 갖습니다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부등식은 암기로는 절대 안 돼. 그냥 기본 틀 딱 하나만 가지고, 기본 틀 하나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딱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 즉, 나한테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편해. 왜? 2차 부등식으로 나오든 지수 부등식으로 나오든 로그 부등식으로 나오든 3차 부등식으로 나오든 나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거든. 다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미분을 하겠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 표준형을 바꾸든가 뭔가 할 것이고,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있으면 치환해야 되면 치환을 해서 2차 함수 같은 게 되면 2차 함수 그릴 거고, 지수함수면 지수함수, 뭐 유리함수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각각 그려 나갈 거야. 다만 그 그래프들을 부등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걸 정말 입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자, 쭉 들어봐. 거의 정말 99%는 아는 얘기들이에요. 부등식의 해라는 건 물론 이 부등식을 계산을 통해서 뭐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풀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걸 기하적으로, 즉 좌표평면 상에서 저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눈에 보이냐라고 하는 건 좀 자세히 써줄게. y는 fx, 그래프가 x축보다, x축이 식으로 y는 빵이거든. 그쵸? 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를 보자 이거야. 오른쪽 왼쪽이 기준이 아니고, 이 그래프가 위에 있고 x축, 그치?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잖아. 말 그대로 얘는 x축 아래에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에, 이 그래프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 뭔 말이야? 이 점들의 x좌표들, 이 점들의 x좌표의 범위들이 요점 x좌표 여기고, 요점 x좌표 여기고, 요점 x좌표 여기고 이런 거잖아. 그치? 즉, 요 범위가 마찬가지로 요 범위가 부등식의 해구나 라는 걸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어렵지 않지, 그치?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치? 다 알지? 모르는 거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역시, 그럼 이제 등호가 있을 때는 경계선은 우리가 포함이잖아. 등호가 되는 점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의미하니까, 그치? 등호가 있으면 경계 포함, 등호가 없으면 경계를 포함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럼 부등식. 역시 그럼 저 부등식의 해는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를 기점으로 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치? 그렇지? 봐봐, 눈으로 봐봐. 여기 A 왼쪽만 봐봐. 누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어. 그치? 근데 A랑 B 사이 봐봐. 누가 위에 있어? G가 위에 있어. 위에 아래에 있냐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같은 X좌표를 관찰했을 때, 그치? 똑같은 X를 관찰했을 때, 또 B 오른쪽만, 아, 요 부분. 하고 요 부분이 F가 위에 있는 범위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부등식의 해의 기하적인 의미야. 즉, 뭐 되게 단순한 부등식을 하나 보면, 그럼 요 부등식의 해는 있잖아? 기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y는 요런 2차 함수 하고 x축 이렇게 있을 때, 아, 요 부분, 이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그럼 요 녀석 2차 함수 누구? y는 x제곱. 누구? 직선 y는 2x 플러스 3.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즉 위쪽에 있는 x의 범위 어디야? 여기 왼쪽. 그치? 여기 왼쪽 요 부분 하고 여기 오른쪽 이 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뭐 같은 부등식 아니야? 똑같은 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두 개 들어가는 요 지점의 숫자랑 여기 들어오는 이 숫자는 뭐 계산 따로따로 해봐야 되나? 아니지, 당연히 똑같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3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x라는 직선하고 얘네들이 비교해서 이 2차 함수가 윗부분에 있는 범위가 해가 되는구나!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해돼? 즉 똑같은 부등식을 보고도 니들이 판단하기 편하게 적절히 바꿔가지고 하시면 돼. 뭐가 정답입니다 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다만 내가 어디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죠. 좀 이렇게 이해했을 때 못 그리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 즉, 요 부등식의 해는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의 범위인데 이게 모든 실수라는 건 그래프가 모든 부분이 다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로 해석이 되지 않겠니? 마찬가지로 그럼 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의 모든 지점이 얘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으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돼? 즉,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요 부등식이 만약에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한대. 그 말은 y는 fx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오케이? 교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딱 접해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치? 한순간도 같아지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그 x가 뭐 실수 전체일 때, x가 실수 전체일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도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할 거야. 생각하되 요 그래프를 제한된 범위만 그리는 거야. 범위가 제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다. 또는 어디 이상입니다. 어디 이하입니다. 이런 제한이 걸리면 제한된 범위만 그리자. 그럼 질문 봐봐. 실수 전체 입장에선 얘는 얘보다 항상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치? 근데 딱 그럼 x가 k 미만이라는 범위가 제한이 생겼어. 왼쪽만 봐봐.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치? 애초에 우리는 안 그릴 거야 앞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되 그래프를 전체를 보냐 일부를 보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되 교점까지는 허락해줘. 즉, 딱 접한, 잠깐 만나는 것 정도까지는 돼. fx, gx. 이런 것까지는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라고 해준다 이거야. 똑같이 생각을 하되. 즉,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되는 거지. 역시 얘도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땐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만족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 생각 가지고 푸는 거야. 모든 문제는, 모든 절대 부등식,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그치? 모든 절대 부등식 관련된 문제들은 다 이 생각 가지고 푸는 거야. 즉, 그냥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도 있고, 치환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가 있어. 근데 치환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 범위가 생겨. 그치? 범위가 생긴 채로 그 말 그대로 제한된 범위라는 거잖아. 그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어디로 뭘 이항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리기 편한 대로. 네가 관찰하기 편한 대로 적당히 좌변을 이항해놓고 우변을 이항해놓고 거기서부터 좌변, 우변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정답은 없어. 알았지? 모범 답안이라는 건 효율의 차이는 있어. 그래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한다라는 건 있지만 절대적인 답이라는 건 없다고. 나는 이렇게 이항해서 풀고 싶은데 그럼 그래 그렇게 해 라는 거야. 알았지?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자, 다음은 이제 근의 분리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줄 예정인데 여기가 좀 길어. 왜냐면 나조차도 이 근의 분리 문제를 풀 때 문제마다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 어떤 문제는 A라는 태도로, 어떤 문제는 B라는 태도로 풀거든. 근데 그 태도의 차이를 좀 취하려면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야. 이제 방정식의 실근에 역시나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생각은 이거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은 y는 fx 그래프의 x절편
x그래프의 x절편이 방정식의 해인 거야. 오케이. 두 번째, 한 1000번 봤을 거야. y는 fx, y는 gx, 얘네들의 교점에, 내가 입이 진짜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죠, 그쵸?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얘도 x절편이에요. 얘도 교점의 x좌표예요. 다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인 거예요, 그치? y는 빵, 그건 x축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사실. y는 빵이냐 y는 gx냐 차이만 있는 거지.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인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둘 다 양수여야 된대 라는 문제들을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생각으로도 풀 수도 있지만 y는 좌변, 즉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양의 방향에만 만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하지만 맨날 그렇게 풀기, 나는 근의 공식도 배웠으니까,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하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게 빠르니까 그냥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뿐이지, 그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도 되게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게 뭐냐면 x 범위 제한 없는, x 범위 따로 없어요. 오케이. x의 범위 제한이 따로 없어. 즉 x는 뭐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한 상황인데 그 중에 뭐 ax 제곱 요렇게, 이거 뭐 x 범위 제한 없다 이런 말 따로 빼. ax 제곱 요 녀석의 실근의 부호. 세 가지를 물어볼 거야. 둘 다 양수.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볼 거야, 주로. 이렇게 세 개만 있냐? 그러진 않아. 영 하나, 양수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물론 허근을 가질 때도 있네. 양수 하나, 허근 하나 이런 건 없어요. 허근을 가지면 두 개씩 가지니까. 둘 다 양수를 갖기 위한 조건 이런 거 다 알 거야. 이거 꼭 봐야 돼. 판별식 안 보면 큰일 나. 합. 이렇게. 근데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일 땐 뭐만 보면 돼? 곱이 음수인 것만 보면 돼. 다만 여기서 파생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고. 불이 좀 휜 것 같다. 대신에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인데 음수인근을 음근이라고 부를게. 양수인근을 양근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음수인근은 절대값 씌워볼게. 양수인근이 더 크대. 양수 하나, 음수 하나가 나오는데 양수인근의 근이, 양수인근 절대값 안 씌워도 양수니까. 음수인근 절대값 씌운 것보다 크대. 아, 그러면 이거 추가해줘야 돼. 이거 당연히 봐야 되는 거, 그치? 마찬가지로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보다 크대. 그러면 세 번째 따로 안 쓸게.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이랑 똑같아. 그럼 합이 빵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이런 걸 배웠었다고. 그냥 하나도 몰라도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 풀 수는 있어. 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지. 선생님, 전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이건 개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그러면 실근의 부호라는 건 부호라는 건 양수냐 음수냐잖아. 즉 양수와 음수와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뭐야? 0. 즉 0을 기준으로 관찰을 한 거거든. 기준을 좀 바꿔보자 이거야. 0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0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선 A가 양수일 때만 할 거야.
선생님 A가 음수면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양수로 바꾸시면 되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요 그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따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나눠서 하라는 말은 양수일 때 이와 같은 개념을 쓰고, 음수일 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위와 같은 개념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요 녀석의 그게 이게 근의 분리라고 하는 제목인 거예요. 즉 여기서는 0을 기준으로 했는데 기준이 0이 아닌 거지. 기준이 1일 수도 있고 기준이 3일 수도 있고, 그 근의 위치, 좀 더 상세한 위치, 뭐 1보다 크냐 작냐, 뭐 5보다 크냐 작냐, 그걸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불러. 이게 좀 내 생각엔 저 제목하고 좀 매칭이 안 돼, 내용이. 좀 그런 느낌이야. 근의 분리?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근의 분리라는 건 그 근이 0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두 근이 그 숫자보다 크냐, 둘 다 그 숫자보다 작냐, 하나는 걔보다 크고 하나는 걔보다 작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역시 세 개를 물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두 근이 P보다 큼. 물어봐. P를 끝이 둘 다 0보다 큼, 둘 다 0보다 작음. 하나 0보다 큼, 하나 0보다 작음이잖아. 여기 두 번째. 두 근 P보다 작음. 세 번째. 두 이렇게 쓸게. 근 사이에 P. 그 말은 두 근 P 있어.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걸 그래프를 그려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합차 공식은 합이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로 좀 부족하다는 거지. 즉 어떻게 역시나 요 녀석의 그래프를, 요 녀석을 fx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을 같이 관찰하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이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가 두 근이라는 거야. 그리고 P가 그럼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두 근이. 당연히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저런 그림이 되냐. 하나씩 쪼여오는 거야. 일단 교점이 생겨야 돼. 그치? 허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 판별식이. 서로 다른 말 없으면 언제나 등호 붙이는 거야. 알았지? 두 근이 둘 다 2가 나와도 둘 다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거라. 그치? 그럼 뭐 판별식만 되면 다 P보다 오른쪽에 있나? 말도 안 되지, 그치? P가 어디 있든 이런 그림만 되면 다 이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P일 때 함수값을 보자는 거지. 여기서 유명한, 옛날에 나한테 수업 들어본 친구는 이게 진짜 입에 마르고 닳도록 한판축이라는 세 글자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저 세 개를 기억을 하는 거야.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치? FP는?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만족하면 마치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 이쪽 두 근이 P보다 작음. P 여기 있어. 봐봐. 이것도 P 집어넣으면 양수지. 이것도 판별식 0 이상이지. 즉, 이 두 개만 보면 두 개 차이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쟤네들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거 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차이가 있어. 이쪽 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고 이쪽 축은 P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치?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식이. 그렇죠? 꼭지점의 x좌표. 걔가 P보다 커야 돼. 오케이? 이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얘 빼고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샹, 샹,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치? 근데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 그치? 즉, 뭔 말이야? 축의 방정식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축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 축이 모르잖아. 축의 위치 상관없고 뭐만 보면 되냐? 함수값만 음수입니다. 보시면 그냥 만사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 판별식은 왜 안 봐요?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해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이 함수값이 FP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의 충분 조건이에요. 아니 이 조건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의 충분 조건이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얘 만족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커진다는 얘기. 알았지? 따로 확인을 안 해봐도. 그래서 그냥 따로 안 보는 거지. 뭐 굳이 보겠다고 하면 본다고 해서 답이 틀려지지 않아, 얘들아. 어차피 이 안에 다 포함되는 범위만 답으로 나올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적어도 한 근이 P보다 크다.
자, 그럼 애들이 적어도 한 근이 P보다 크려면 1번하고 3번만 생각하기 마련이야. 하나가 P보다 크고 하나가 P보다 작잖아. 그치? 근데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 왜?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딱 P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떤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나? P가 여기 있어야지. 오케이? 그럼 일단 FP는 빵이지. 그럼 FP가 빵이면 사실 얘랑 얘가 구분이 가니? 안 가지. 쟤네들을 구분 짓기 위한 차이가 또 뭘까? 그럼 뭘로 하면 좋을까? 축의 방정식이겠지. 이 그림이 되려면 축이 P보다 커야 돼. 이 그림은 축이 P보다 작아야 돼. 그치? 즉 그럼 적어도 한 근이 P보다 크다는 두 근이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이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되기는 해 또. 근데 나는 근데 적어도 이거 3번 하기 싫어서 그냥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지.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 응. 왜 다른 방법을 쓴다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쓴다는 얘기냐? 나는 이 근의 분리를 어떤 입장에서 해석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서로 다른 추가 안 해줘도 되나?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P보다 크다라는 건 그럼 요 방정식의 해가 요 범위에만 존재합니다. 그렇잖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건 두 근이 둘 다 P보다 큰 범위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제한된 범위만 그릴 거야. 오케이? 이 범위만 그려서 x축하고 두 번 만나게 해줄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래프를 애초에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P보다 큰 범위만 그려서 그 부분이 X축과 두 번 만나게 해줄 거라고. 됐나요? 좀 이런 생각으로 갈 거야. 요 단원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치환을 하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두 근이 뭐보다 크다. 오케이? 두 근이 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즉 이런 부분에만 교점이 생기게 해줄 거예요. 알았죠? 이런 부분에만 교점이 생기게 해줄 예정입니다. 알았죠? 자, 어려운, 되게 심플한 생각인데. 되게 심플한 생각이야. 알았지? 조금 달라. 얘는 다 그려놓고 그 다 그린 녀석이 P보다 크려면 그 다 그린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고. 얘는 이런 성질로 할 게 아니야. 그냥 그림을 그릴 거야. 다만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내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의 서로 다른 두 근이 3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y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k랑 y는 0, x축이죠, x축. 다만 요 범위는 3보다 큰 범위만 그리겠지, 그치? 얘네들이 교점 두 개가 생깁니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저 방정식을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놓고 똑같잖아. 그래서 y는 k랑 y는 저 이차함수랑, 다만 요 이차함수 역시 3보다 큰 범위만 그릴 거야. 즉 3보다 큰 범위만 그려서 얘네들이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치? 적당히 이항에서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알았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 이 단원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치환을 할 거고, 치환을 하면 끊임없이 범위가 생길 거야. 그치? 이 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고1이 아니잖아. 지금 이차함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들을 치환해서 2차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런 생각을 적용시키겠다는 거니까 치환하면 계속 범위가 생기고 계속 범위가 생기면 계속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나는 이것도 분명히 쓰긴 쓴다는 거지.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만 물어보면 이렇게 편한 게 없거든. 이렇게 편한 게 없어. 알았지? 근데 조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은 이제 요걸 좀 많이, 너희도 이걸 잘 숙지해놔봐. 정말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되게 편해질 거야. 알았지? 잘 숙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자,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또 그 다음 유형에 있는 문제들 한번 좀 풀어 제껴보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열심히 일하죠, 그쵸? 자.